제8장 만절기공 5회. 어느 날 정획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전대 혈만은 죽었고 가족은 모두 집안과 함께 불탔고 여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끌려갔다. 산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일은 끝났다. 물론 여기는 여러 음모의 냄새가 났지만 그는 당시의 절망 그 자체였고 여러 경우를 따질 만한 이성이 없었다. 이후에 숲으로 들어가 정말 열심히 여러 번의 죽을 경험하고 혈수마공을 대성하고 하산하였다. 수약이 지적한 것처럼 그의 대성은 구성의 경지까지였고 더 이상의 진전은 10년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는 사건의 세력과 주모자를 조사하고 다녔다. 조사 중에 그가 알게 된 사실은 마교가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궁도 있어서 엄정혁은 쉽게 행동하지 않았다. 수혁은 이제 암광을 거두며 말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지. 정혁은 좀 전에 나와 격전 중일 때 뇌호혈이 강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근래 그대의 무공이 십성에 이르러서 운기행공을 할 때마다 간혹 정신을 잃고 기절할 때는 없었는가? 정혁은 조금 놀라는 얼굴을 하였다. 네, 공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까 공자의 말대로 이성을 잃고 뇌혈에 강한 충격을 받았으며 또한 운기조식을 할 때 요즘 들어 기억을 종종 잃고는 합니다. 그럴 것이야. 그러나 종획, 지금은 내공이 없고 단전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맞는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아까 강한 경력과 정혁에게 모든 금제를 베풀어서 지금은 한 줌의 내공도 쓸 수 없는 빈 그릇으로 만들었어. 그러나 몸은 내공을 기억하지. 이제 내가 하는 일렬의 행동을 그대들은 잘 봐야 한다. 수혁은 우수를 들었고 헉, 헉, 헉. 사람들은 수혁의 손이 늘어나는 것에 이를 보고 놀랐다. 수혁의 우수는 맞은편에 있던 정획 조금 떨어진 그의 이마로 수혁의 우수가 향했다. 수혁의 손은 천축에서 유래한 서역의 육가술처럼 보였다. 수혁의 우수는 정혁의 인당혈에 있는 광초혈, 바로 정혁이 태어날 때부터 49년간 가지고 있었던 왕방울만 한 점의 검지를 대었다. 바로 그는 어렸을 당시 49년간을 전박이로 놀림받게 했던 그 점의 말이다. 지쳐라, 손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요식 행위일 뿐 그대들을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손이 하는 모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여 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갑자기 수혁의 손에서 밝은 백색 광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수혁의 손에는 흑빛의 진주가 하나 놓여 있었다. 또한 정획의 이마에 있었던 큰 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이마는 아주 깨끗하였다. 정획의 이마에는 아기 피부와 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의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마술도 사술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지쳐라, 정획 그리고 장형,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획의 점인가? 아니면 내가 외관에서 끌어다 쓴 기획 찌꺼기인가? 수혁의 손에서 신비의 빛을 발하고 있는 흑진주가 보였다. 헐, 이는 너무도 다른 세계의 일이라. 다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장이백의 혼잣말과 같이 말을 하였는데 그는 눈이 몽롱하여 입술에서 이 말을 중얼거렸다. 지철은 금세 세상은 간대었고 오직 탐욕의 눈으로 흑진주를 탐하고 있었다. 수혁의 말에 기획찌꺼기라는 말이 들렸으나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지 흑진주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별로 인식 못하는 것 같았으나 정혁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았고 또한 맑은 얼굴에서는 약간의 광채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또한 그의 얼굴에는 금세 혈색이 다시 돌아서 건강한 사람의 얼굴이 되어 화색이 돋았다. 이는 기체로 만들어진 찌꺼기일 뿐이야. 지철의 눈에는 보석이고 정혁의 눈에 그냥 흑색돌이고 나의 경우에는 찌꺼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정획은 본인의 몸에서 새로운 것을 느껴지지 않는가? 정획은 순간 미소 띈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며 말하였다. 헉, 이런. 정획은 순간 기쁨의 얼굴이 가득하였다. 돌아왔습니다. 내공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정획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내공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내공은 순수하고 또한 피에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순하여 제 무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획은 의문이 가득하여 수혁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정획, 이것 봐. 그것은 그대가 무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본인의 내공은 본인의 무공을 더욱 뛰어나게 할 것이고 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내력이 될 거야. 생각해봐. 양강지학이고 음강지학이고 무엇이 중요한가? 다만 기가 수능이냐 역수능이냐 하는 문제지. 바로 무공은 표현의 차이라는 것이야. 결국 결과만 만들면 무공이 자신의 성명절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공자님의 무학은 무학이라기보다 무술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이제 신의를 보여주시려면 저희와 같은 소인들을 위해 꼭 명칭을 불러가며 신의를 보여주시지요. 수혁은 지철의 말에 고소를 지었다. 이들의 이해가 아직은 자신이 표현하는 것에 불행하는 깨달음이 작아서 수혁은 다만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무리인가? 수혁은 혼자 생각하였고 다시 일행에게 말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창문을 향해 손가락 검지를 핀다. 그리고 무형의 기운이 그 손가락을 통하여 나가는 느낌만 있다. 초현 무형지. 수혁의 형체가 없는 무형지에 의하여 하늘을 나고 있는 새가 맞았고 이내 수혁은 허공산물로 그 새를 끌어내렸다. 그 새는 수혁의 손 위로 끌려왔다. 이를 본 사람들은 대경하였다. 그가 이곳 2층 객점에서 하늘 높이 나는 새를 지풍으로 요격하고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를 화공산물로 먼 거리에서 끌어오는 것은 무적 23천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23천강에 속한 당사자인 사독 회수엄 정획조차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다만 수혁의 손에 든 천리 신행을 보며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수혁의 지풍은 너무 은밀하여 그가 외치는 초현무형지라는 말만 들었다. 천리 신행은 사이를 쉬지 않고 천리를 간다는 새가 아닌가? 지철이 수혁의 손 위에 있는 새를 보고 쪼린다. 수혁은 지철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다리에서 종이 쪽지를 풀어내었는데 루주의 소식이군. 정획은 사이마찰루의 루주가 자신에게 보내온 반려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건 정획에게 전해지는 서신인 것 같은데 수혁은 잠시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수혁은 다시 정획에게 말하였다. 정획은 볼 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엄정획은 사이마철루의 류주가 키우는 새가 바로 천리신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새의 서신은 귀양에 있는 분타를 향해 날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에게 전해지는 서신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혁을 만난 사독회수 엄정획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 수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다. 복귀, 장로추대. 어떤가? 복귀해서 복귀 영화를 누릴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천하 강호를 주유할 텐가? 정획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공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글자를 적어주지. 수혁은 정획에게 말을 하고 새에게 일련의 손짓을 하였다. 아니, 새는 죽었는데 무엇을 하시는 건지. 정획은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새가 죽었는가? 아니지, 자는 것이야. 지철아,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의 차이라고. 종이에 불귀가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다. 그리고 수혁은 다리에 다시 종이 쪽지를 묶어넣는다. 새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혁의 손에서 기척하고 바로 벗어나 동쪽으로 날아가는데